자, 18강 53페이지 7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 7번을 한번 봅시다. 검냉 또는 상온 가공 후 시효를 단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상온 가공을 시효를 단단하게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효경화 또는 요거 석출경화라고 그랬죠. 자, 시효경화와 석출경화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8번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 중 전성에 대한 전성이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칼국수를 만들 때 밀가루를 넓게 펼치는 것, 이런 성질이 전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속에서도 얇은 박으로 가공할 수 있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성이라고 합니다. 자, 전성. 금, 은, 주석, 알루미늄, 요게 뭐냐면 요런 금속들은 압력을 주거나 때리면은 타격하면은 얇은 박으로 펴집니다. 그래서 소성 가공으로 얇은 박으로 펴지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성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성, 덕틸러티라고 합니다. 덕틸러티. 연성은 뭐냐면은, 이것도 뭐, 같은 성질입니다. 금속 재료가 탄성한도 이상 인장력으로도, 이제, 인장력이라는 거는,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잡아당겼을 때 파괴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서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성질이 연성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FE 시계 평행 상태도에서 고온 상태의 철 냉각할 때의 ACM선의 의미는 무엇이냐? ACM선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요걸 한번 봅시다. 기호를 잘 봅시다. A는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오스테나이트입니다. A는 오스테나이트고요. CM은 시멘타이트입니다. 그래서 고온 상태의 오스테나이트 고용체가 시멘타이트 선을 넘어서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시멘타이트. 시멘타이트는 제가 뭐라고 했죠? Fe3C 또는 금속간 화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또 오스테나이트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감마 고용체입니다. 그래서 9번은 감마 고용체에서 시멘타이트가, 요거는 감마 고용체는 고체입니다. 이 고체에서 고체가 생성되는 것을 우리는 석출이라고 한다. 이 용어도 계속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88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합금원소 및 그 함유량은, 자, 이 188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뭐냐 하면은 오가르 18% 크롬하고 8% 니켈입니다. 자, 우리가 철은 이 지구상에도 많이 있지만은 소성 가공이나 이게 우수합니다. 그건 좋은데 딱 단점이 뭐냐면은 온도가 높을 때 또는 산소와 접하면은 산화를 합니다. 산화를 해서 이 재료의 기계적 성질이 떨어지고 급기야는 나중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같은 곳에서도 이 강을 제조하지만은 여기에다 18% 크롬이라든지 8% 니켈을 첨가해서 뭐냐 하면은 스테인리스가, 스테인리스라 이 말은 스테인은 녹이죠. 리스는 녹이 없다. 이 말이에요. 녹슬지 않는 강. 그래서 한자로는 내식강이라고 한다. 자,
이 스테인리스 강 중에서도 요거는 188 스테인리스 강 요게 고급입니다. 그 다음에 13CR계가 있습니다. 13CR계. 요거는 크롬이 13% 들어간 거예요. 니켈은 안 들어갔습니다. 저탄소계와 고탄소계, 담금질 경화형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탄소에 따라서 우리가 탄소 강에서는 철에서는 탄소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이 강입니다. 강에는요 탄소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탄소가 얼마나 적절하게 함유되었느냐에 따라서 담금질이 잘 됩니다. 열 처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적은 것보다는 어느 적정량 이상이 되어야만 담금질이 잘 됩니다. 그래서 크롬이 13% 들어갔다 할지라도 탄소가 적게 들어간 것, 탄소가 많이 들어간 것, 그래서 저탄소계하고 고탄소계로 나누는데 고탄소계는 담금질이 잘 된다. 그 다음에 지금 10번에서 했던 18% 크롬과 8% 니켈 스테인리스 강은 요것도 오스테나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스테나이트는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탄소강에서도 고온조직인 오스테나이트가 있잖아요. 오스테나이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자성체입니다. 비자성체.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은 딴 말로는 내식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탄소강을 이제 이렇게 제철소에서 이제 고로에서 철광석으로 그 광석을 녹입니다. 이것을 녹아있는 상태를 탄소가 좀 많이 들어있고 CSIMNPS 5대 원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CSIMNPS 5대 원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제강 공장에 가서 다시 이제 산소를 불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도 그 5대 원소는 있습니다. 그 탄소강에 포함된 망간의 일반적인 영양. 망간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요거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탄소강에는 이 5대 원소가 들어있다. 시간 나면 좀 꼭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 순서대로. 자, 조금 제가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은 요게 C, SI, MN, PS 요런 순서대로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공부를 할 때 요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은 탄소강에 C가 많이 들어있다. 요거는 탄소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너무 많으면은 강에서는 이제 이걸 좀 어느 정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로에서 광석에서 용선을 만들었을 때 C와 SI는 이 5대 원소가 전부 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로 공장에서 이걸 좀 제거해 줘야 됩니다.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C, SI, MNPS 이 중에서 C는 굉장히 약방의 감초처럼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SI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만 고로 공장에서 이 원소들이 용선을 만들었을 때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강에서는 이걸 좀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망간, 이 망간도 말이죠. 적절하게 제재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이 망간도 상당히 탄소강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합고문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인하고 황은요, 인하고 황은 탄소강에 함유되어 있으면은, 저 뭐냐 하면은 편석을 일으켜 가지고
강에서 나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는 저온에서 깨지는 저온매짐이나 이 저온매짐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상온 취성이라고 합니다. 취성이나 매짐은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황은 고온매짐, 이게 뻘겋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이제 취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결 취성, 고온매짐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순서대로 보면은 굉장히 강해서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황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수가 없을 때는 편석을 방지해 줘야 된다. 이는 대신에 탄소강보다는 주철일 때는 이게 주철은 쇳물이 잘 흘러가야 된다. 그걸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유동성은 좋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황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탄소강에 포함된 망간의 일반적인 영양이라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내놨습니다. 고온에서 결정립이 성장하면 조대해지면 잘 깨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걸 결정립 성장을 억제해 줍니다. 주조성을 좋게 하고 황의 해를 감쌉니다. 이 망간은요, MnS 해가지고 황을 제거해 줍니다. 망간은 MnS로서 황을 제거해 준다는 거 여러분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강의 담금질 효과를 증대시키. 이게 들어가면은 물에서 검냉을 하지 않아도 담금질 효과를 증대시켜서 담금질이 잘 되었다 하면 단단해지는 능력입니다. 이걸 경화능이라고 합니다. 경화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강연신율은 그다지 감소시키지 않으나 강도, 경도, 인성이 감소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요. 연신율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 경도와 이 연신율은 쉽게 말하면은 반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망간이 들어가 연신율은 아무래도 강도가 높아지면 연신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설명이 이제 다르지요.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특수강. 특수강은 이제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탄소강에 다른 금속 원소를 뭐 하나나 두 가지 첨가시킨 것을 특수강이라고 합니다. 또는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무슨 용어가 나왔냐면 자경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경성.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어든 한자든 이걸 우리는 지금 이거 지금 조금 학교 교과 과정에서 별로 많이 안 배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조금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술 용어에서도 한자나 그 다음에 영어를 어느 정도 잘 이해하면은 문제가 그대로 풀린다. 물론요, 기술 용어에서 영어라는 것은 인문계 영어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자, 자경성이라는 한자로 보면 자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경은 경도가 높아진다. 스스로 경도를 높이는 성질을 우리는 뭐냐면 자경성이라고 합니다. 경도를 높이는 것은 담금질을 해야 되는데 이 특수강 원소 중에서는 담금질을 거의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 원소가 함유되면 경도를 높여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lf-hardening, 스스로가 단단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합금원소가 뭐냐면 크롬입니다. 크롬은 물론 여기 또 니켈도 있습니다. 이 원소가 크롬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물에서 검냉하지 않아도 담금질이 잘 됩니다. 자, 합금강이라고도 하며 특수강은요, 금속에 다른 금속 원소뿐만 아니라 비금속 원소가 첨가된 경우의 강을 특수강, 합금강이라 한다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3번 열 팽창계수가 아주 작아서 줄자, 표준자로 쓰이는 재료인 것은 인바라고 그랬죠. invariable steel. 강은 온도에 따라서 막 길이가 늘어나고 변하는데 이거
이제 길이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재료가 인바입니다. 하여튼 인바는 철리켈계입니다. 철리켈계가 주축입니다. 자, 엘린바는 인바에다 L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알아두세요. L은 일라스티시티 하는 약자입니다. 일라스티시티 하는 약자를 만듭니다. 요거는 EL이나 E가 나오면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탄성이라는 뜻입니다. EL이나 E가 나오면은 그건 탄성이에요. 일라스티시티. 그래서 엘린바는 뭐냐? 탄성이 거의 불변입니다. 인바는 불변강인데 L이 붙으면 탄성이 거의 불변이에요. 시계 재료에 주로 쓰이는 불변강입니다. 자, 철 니켈계 주축인 불변강 인바의 크롬 첨간 합금강입니다. 그래서 불변강 본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바입니다. 인바가 철니켈계입니다. 요거는 길이가 불변이죠. 그래서 위에 줄자, 표준자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크롬을 첨가한 것이 엘린바입니다. 그래서 철니켈 크롬 불변강인데 이거는 시계 주요 재료에 쓰인다. 탄성이 불변이니까. 시계 취에 보면은 그 개종시계에 보면 엘린바를 감아놨어요. 그래서 시계 밥을 주면 탱글하게 이렇게 엘린바 그게 테이프가 감겨 있다가 탄성이 일정하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시계를 알려줍니다. 자, 백검대용 전구 봉입선에 많이 쓰이는 플래티나이트 또한 대표적인 Fe 니켈계 합금입니다. 백검은 플래티넘입니다. 플래티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철 니켈계 합금으로 마치 백검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플래티나이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한번 봅시다. 실용화되어 쓰이는 주철 탄소 함유량으로 적합한 것은 본래 주철은요 탄소 퍼센트가 2%에서 6.67%까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거는 그럼 어떻게 요거는 우리가 실용화된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가급적이면 자꾸 반복해서 보면은 나중에 이거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공식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쓰입니다. 본래 주철은 2%에서 6.67%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3.2에서 3.8% 여기까지가 실용화되어 있는 주철이다. 그리고 여러분요 여기에 제가 몇 분이 했는데 3.2, 3.8에 나왔는데 어떤 문제를 가니까 3.3에서 3.7에다가 틀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FEC 상태도에서는 이 온도라든지 함유 퍼센트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개념하지 말고 단지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요 3.2, 3.8이 3.2, 3.8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실용화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요거는 억지로 외울 수는 없죠. 그죠?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5번 80% 구리 15% 아연. 여기 보니까 80% 구리고 15% 아연이면 9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9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에 80%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85% 여러분 요런 건 대충 뭐 요렇게도 틀리는 거 아닌데 자 요걸 85로 해버립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85% 구리에 15% 아연을 첨가했어요. 그럼 요거도 구리 자체가 내식성이 좋습니다. 내식성이 좋아 건축용 소켓, 체결구 등에 사용되는 합금입니다. 체결구라는 뭐 조이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요 합금의 이름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레드 브레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리가 약간 붉은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연이 15% 들어가도 약간 그 뭐 조금 붉은기는 보는데 황금색, 그 레드 브레스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구리에 말이죠. 구리에 아연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황동이라고 합니다. 구리에 아연이 들어간 것을 황동이라고 하는데, 황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는데 요걸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고쳐버리면 좋겠네요. 세 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혼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돈이 안 생기도록 이 황동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황동은 세 가지가 됩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톤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톤백. 구리에 아연 약 5 내지 20% 함유한 합금입니다. 구리에 아연이 5 내지 20% 함유한 합금을 전체적으로는 톤백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톤백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분화 해놨어요. 자, 길딩 메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딩 메탈. 톤백 중에서도 길딩 메탈은 구리에 아연 약 5% 함유했습니다. 그럼 5% 함유했다면 구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5%겠죠. 요걸 우리는 길딩 메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화폐나 메달 등에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메달이라고 해서 그게 100% 구리가 아닙니다. 이제 5% 함유할 수도 있고 10% 함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톤백이 나오네. 이 전체를 톤백인데 또 엄밀히 말하면 톤백은 구리에 약 아연이 10% 함유한 황동입니다. 이것도 배지라든지 모조금 매달려 있습니다. 모조금이라는 가짜금이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 어디입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이런 데도 그 보니까 그 옛날에 왕들이 죽으면은 황금으로 뭐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뭐 도굴꾼들이 막 도굴을 해와갔어요. 심지어 그 이집트가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왕들을 그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까지 유럽에 팔아먹기 위해서 막 도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참 여기에 경주나 이런데 4차 불교 문화재에 이런 불상 같은 거 금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걸 막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이제 톤백으로 그러니까 국보급 불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놔놓으면 도굴꾼들이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이제 톤백으로 가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서울중앙박물관에 도난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에 보관하고 지방 같은데 사찰이 있는 데는 좀 위험하니까 그 모조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톤백이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황동은 아까 내가 말했습니다. 톤백이나 요 탄피황동, 가공황동이나 문주 메탈 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레드 브레스 구리에 아연약 15% 함유하며 소켓, 금속, 자파, 가구류에 주로 이용되는 황동이다. 조금 전에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로우 브레스 이거는 구리 아연이 약 20% 함유한 황동입니다. 색깔이 미리하다 이 말은 한자인데 아름답다 이면 색깔 미리하고 전연성, 전선연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요즘 지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지금 탄약이 모자라요. 탄피 같은 게 모자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에 수입해 가고 있는데 한동안 세계 평화가 오는 유럽 북대서양 나토 국가에서도 이게 무기가 부족하답니다. 특히 탄약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 좀 요청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이제
잘못하면은 국제 정시 휘말릴 수 있잖아요. 분쟁에. 그래서 이 참 곤란한데 지금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무기, 탄피 이런 게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탄피 황동이 참 이게 이제 뭐냐면은 탄도 포탄 만드는 데 쓰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여기 안강에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풍산이라는 회사가 이런 걸 만듭니다. 무기를 만들고. 자, 탄피황동. 요거 가공황동이라고 하는데, 칠삼황동. 칠삼황동은 뭐냐? 하여튼 3하고 7이 있고 30, 70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칠삼황동입니다. 칠삼황동. 칠삼황동인데, 칠삼황동은 뭐 요런 것도 있고, 요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분수로 써도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3하고 7이 있으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7삼황동입니다. 자, 7삼황동은 구리 아연 30% 함유한 황동인데 가공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가공황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총알이나 뭐 캘리버 이런 총알 같은 뒤에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잘 가공이 되어 있고 앞부분도 탄두가 뾰족하게 날씬하게 되어 있죠. 이런 거 가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피황동은 그래서 가공황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 문츠 메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제가 문츠 같은 거를 보면 이거 독일어입니다. 알겠죠? 육사황동입니다. 이거는 구리 아연 40% 함유하며 기계 부품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런데 이 아연은요, 녹노는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육사황동을 이렇게 이제 배의 보일러 같은데 기관에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게 열을 많이 받으면 이 아연이 말이죠. 낮은 가열이 되면 흘러내려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연이 빠져버리면 그 기계 부품이 못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탈아연 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츠 메탈은 육사황동인데 탈아연 부식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온도가 T도씨일 때 길이가 L이고 물체가 T도씨로 가열된 경우 길이가 L-로 나타내는 선팽창계수. 왜냐하면은 어떤 온도에서 온도를 올리면은 그 재료는 길이가 늘어납니다. 근데 어떤 재료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적게 늘어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재료마다 조금 다릅니다. 선팽창계수를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선팽창계수는 본래 길이 L에서 괄호에가 T-T분의 L-L로 표시한다는 거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16번 제도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각법.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4분면으로 나누면은 요거 나중에 어떤 그 공간을 시간 남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보면 3분면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눈과 물체 사이에 투상면이 앞에 옵니다. 눈과 물체 사이에 투상면이 앞에 옵니다. 여기 삼각법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일각법은 잘 안 씁니다. 일각법은 눈의 반대쪽에 투상 화면이 나타납니다. 일각법은 어디서 있냐면 조선소에서 씁니다. 이건 1분면에서 그리는 글인데 어쨌든 제3각법은 눈과 물체 사이에 투상면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일각법은 눈의 반대쪽에 투상화면이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고 보통 우리가 제도에서는 삼각법을 많이 쓰는데 일각법은 조선소에서 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7번 물체의 각 면하고 바라보는 위치에서 사선을 경사선을 평행하게 연결하면 실제면과 같은 크기의 투상도를 보는 물체 사이에 설치해 놓은 것을 이거는 우리 뭐냐면은 정투상법이라고 합니다. 정투상법. 그 다음 미터 가는 나사로 호칭 지름 20mm, 피치 1mm인 나사의 기호는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미터 가는 나사 M으로 표시합니다. M.
호칭 지름 20mm는 20입니다. 이거는 밀리미터. 그 다음에 피치 1mm입니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9번 물체 실제 길이 치수가 500mm인데 이건 1대5 도면에서 그리라면 1대5라는 것은 이 물체가 크기 때문에 이걸 5배로 줄여서 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서는 500을 1대5로 했으니까 10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대5는 축척입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의 5분의 1이므로 100mm를 그렸지만 그게 500mm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부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